연구소에서 세포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엘리트이십니다. 이 엘리트가 선택한 유산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엘리트가 들려주는 유산화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신을 놓고 포인트를 놓고 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드리커 이영주입니다. 저는 그것만도 찍고 계시고 저 여기서 서서 하면 이상한가요? 이뻐요. 괜찮아요? 네. PT 모여서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저리로 가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여기서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유산화의 과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과학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영주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고 사업으로 진행한 지는 만 7년이 지났고 이제 8년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유산화를 처음 만나고 처음 이렇게 이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많이 알아봤겠죠.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때 저도 여러분들의 처음처럼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유산화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제가 이상하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좀 창피하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개적인 자리 아니니까 좀 이런 표현이 괜찮겠죠? 그런 마음들로 어떻게 잘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좀 있으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컨벤션이었어요. 싱가포르 컨벤션을 제가 처음에 가서 유산화를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만난 유산화는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산화가 이영주 창피하다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느꼈길래, 어떤 걸 보았길래 제가 그렇게 유산화에 대해서 정말 멋진 회사구나, 진짜 괜찮은 회사구나, 내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지 거기서 느꼈던 제가 과학기술력, 유산화만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나요? 네, 제가 사실 일할 때는 보건원이었어요. 보건원, 국립보건원. 네, 옛날 일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연구원 일을 하다가 서울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세포연구원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됐다. 네, 넘어갔네요. 제가 그 기간에서 했던 그 일은 어떤 거였냐면은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는 일을 했었어요. 좀 많이 어렵죠. 요즘에도 되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부모로부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유전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다 절제했어요. 기사 보셨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찬반 논란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어떤 그 벽화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한 그런 벽화를 그려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이 분이 이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에 이분을 써서 그런지 이분 기사는 제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냐면 질병이 관련된 부모로부터 내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유전받았다고 받는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길래 내가 유방암에 걸리고 어떤 유전자가 있길래 내가 뭐 자궁암에 걸리고 이런 그런 유전자를 찾는 그런 실험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암세포, 또 정상세포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이 DNA 이거를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로 내가 얼굴 생김새도 달라지고 유전자의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누구는 쌍꺼풀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눈이 예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 사람들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었어요. 제가 말이 빠르죠? 갑자기 숨이 차네요. 네, 제가 습관이 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말이 빨라지면 저한테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가 좀 단어가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천히 좀 해야 되는 강의인데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맞아요. 네, 말을 되게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미애리더님 저한테 해주세요.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가 했던 연구원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쵸? 누구보다 건강하게,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굉장히 그 아이의 영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저와 저희 남편의 비염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 다 비염이 있으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80% 유전된다고. 근데 사실 보면 100% 유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 둘 다 비염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100% 비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천에 공기도, 저 이천 살거든요.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하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천에 공기도 안 좋은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그 비염, 중이염 계속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병원도 많지 않은 이천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 챙겨 먹였고 그렇게도 해도 뭔가 개선되지 않았고 내가 세포를 키울 때 영양 성분만큼 아이의 입으로 넣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기호가 있고 그 아이의 성격도 있고 먹고 싶은 음식과 먹기 싫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포에 주었던 영양 성분을 우리 아이 입으로 넣어주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엄마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 영양제를 먹여야겠다. 이 비염도 좋아지려고 하려면 세포 단위부터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 비슷하게 저도 유산을 알게 된 거죠. 제품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제품 이야기를 듣고 회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공감이 가고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마이런츠 박사님이라고 하는 창립자였어요. 제 파트너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파트너를 한테 만나러 가가 신규죠. 파트너가 아니라 그때는 동생이었어요. 동네 동생한테 가서 유산화 얘기를 하면서 창립자 얘기를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저 언니는 어쩜 회사 얘기를 하러 와서 제품이 아니라 창립자 얘기를 저렇게 하고 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 창립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분이 했던 업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공감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과 되게 비슷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제가 더 잘 알 수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가고 이분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기업인이 아니라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을 만들어서 FDA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아서 임상시험 또는 병원에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로만 봐도 전문가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다 제가 말한 게 다 적혀 있어요. 보시면 이 뭐예요? 우리 에브리데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브리데이 여기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읽어보셨어야죠, 그죠?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 내 마음이 좀 오늘 가을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여기를 다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내가 이런 창립자가 만든 회사에서 내 몸담고 이분이 만든 제품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구나. 이분의 비전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낙엽이 흔들리듯이 흔들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붙들고 이걸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많은 30여 종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1970년대 걸 연구소를 통해서 20년간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병원과 임상 실험실에 공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포 배양 분야에 널리 명성을 펼쳤대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 우리 좀 이제는 익숙해요. 왜요? 우리 코 많이 숙여봤으니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사해요. 제 강의 부족함이 유머거든요. 그런데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으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을 때 내가 그 바이러스에 전염에 감염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약을 만드신 거예요. 30여 종을. 그런데 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인데 세포 배양의 전문가라고 명성을 떨쳤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뭐냐면 우리가 세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아이예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가 뭐냐면요, 박테리아는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심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우리 생물처럼.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 못 살아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야? 숙주라고 하죠. 사람의 몸이라든지 동물의 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생물체와 유전자를 섞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내가 빼먹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는 우리가 항생제라고 얘기하죠.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있어. 페니실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세균이 있으면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세균에 걸렸어. 세균에 감염됐어. 그럼 그 항생제를 딱 먹으면 그 세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말했죠. 자꾸 변이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없앨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좀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 세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런스 박사님이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을 만들었다 하면 세포를 진짜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이러스 연구를 하려면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만 사니까 세포를 엄청 많이 키워야지만이 바이러스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든 전문가는 세포의 전문가이다 라는 게 연결되는 거죠. 감사해요. 알겠죠?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알면 돼요. 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인데 왜 마이런스 박사님을 세포 전문가라고 하지? 요 얘기를 제가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포 전문가다. 그래서 마이런스 박사님은 세포 전문가다라는 것을 이 화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실험했던 제 손은 아니에요. 제가 실험했던 세포를 키웠던 환경을 여러분께 좀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 화면들을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클린 벤치라고 해서 여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쇠에 이거 아니고요. 그거는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이게 이제 공조라고 하죠. 먼지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먼지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요. 이 위에 UV 등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균되는 그런 클린 벤치 안에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유리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유리가 이렇게 있고 손만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이게 이제 세포 밥이에요, 밥. 그리고 이게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여기 바닥에 세포가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 영양분 다 먹었으면 빼주고 새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 플라스틱 파이펫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모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멸균된 상황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작은 곰팡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환경은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멸균된 균이 다 없는 상황에 이런 도구들을 모두 사용해야 돼요. 이거 다 모두 똑같아요. 손도 장갑 낀 거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손 소독하고 항상 뭘 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 아까 보셨던 이거 분홍색, 이거 빨간색 이게 다 세포 밥 영양분이에요.
여기서 이 다 모양만 다르지 이게 세포가 자라는 플레이트, 이 바닥에 세포가 붙어서 자라거든요. 그 안에 이제 분홍색 밥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밥을 만들 때도 영양 성분 메디아라고 하는데, 메디아를 만들 때도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 조성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물에다가 섞어서 타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어요. 막 돌려가지고 잘 녹게 한 다음에 이거 다 멸균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이제 어떻게 압력 굉장히 높은 데서 높은 온도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멸균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를 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 다 공장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아까 뭐죠? 플라스틱 통 맞죠? 이렇게 이 통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꼭 뚜껑 딱 닫아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한 10년, 제가 10년 정도 일한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막 조성을 다 이 세포는 요게 더 필요해, 이 성분이 요거 더 넣고, 저 세포는 요게 더 필요해, 요거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름 라벨 탁탁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장에서 다 만들어주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파이펫도 다 공장에서 다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뜯어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이런 시대에서 제가 세포 배양을 했을 때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연구소 출근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손 알코올 소독하고, 이 세포 여기가 자라는 곳이에요. 세포 뭐라 그래야지? 배양소? 그런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게 아주 귀한 아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잘 자랐나, 혹시 세균에 이렇게 컨탐돼서 죽진 않았나, 현미경에 가서 보는 게 저의 업무가 첫 번째였어요. 이 시대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장에서 모든 걸 공급해주는 이 시대에서도 세포를 키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에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력도, 저의 기술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문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잘. 그쵸? 그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데 언제 만들었냐면요, 마리스 박사님의 세포를 197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런 세포 배양 기술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포에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넣어주면 얘가 잘 자라고 아니면 죽고, 이거를 지금 연구소에서 했던 것보다 아마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재미로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징그럽죠. 이게 세포예요, 세포. 네, 이게 세포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다 세포인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조직에 따라서 세포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변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세포 모양을 보고. 이게 세포에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 생명인가요 제가? 파란색이 핵이에요, 핵. 우리 아까 말한 DNA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핵을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한 세포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포. 우리가 왜 세포 얘기하냐? 왜냐하면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건강해서 우리 몸까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이고, 세포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세포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만든 영양제가 유산하다 라는 맥락인 거예요. 저희 이야기의 맥락 아시겠죠? 이야기. 재밌게 그냥 들어도 되지만 맥락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간중간 맥락 정리를 하고 해드리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영양제 유산하는 마이런스 박사님, 왜 이러시죠? 마이런스 박사님이 만들었는데, 마이런스 박사님은 세포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만든 영양제가 바로 유산화 영양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분이 만든 영양제, 이런 분이 만든 회사, 기술력이 대단하겠죠. 제가 첫 번째 기술력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인셀리전스 기술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온리바이 유산화.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인셀리전스 기술력인 거예요. 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온리바이 유산화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특허예요, 특허. 특허 출원과 특허 취득은 굉장히 달라요. 네, 이거 보면 되는데 자꾸 이걸 보죠 제가. 네,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써있죠. 미국 특허 번호도 나와 있고 취득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얘기해요. 특허 저희는 출원했어요. 출원,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이러면서 막 기사 내고 막 이러죠. 출원은 그냥 낸 거예요. 낸 거. 나 특허 내줘 하고 이제 그 특허청에다가 낸 거예요. 그럼 특허청에서 이게 정말 특허가 될 만한 기술인지, 다른 회사에서 벌써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괜찮은 건지, 진짜 그 특허의 기술만큼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다 해봐요. 그렇게 다 조사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진짜네. 이 기술력 정말 대단하고 특허를 낼 만하고 얘네 회사에만 이걸 특허권을 줘도 되겠네. 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회사가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화 인셀레이션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특허 취득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은 유산화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nly by 유산화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산화만이 쓸 수 있는 기술력. 인셀레이션 기술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거든요. 인셀리전스라는 뜻부터 먼저 볼게요. innate, 이는 innate, 내적,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어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셀, 셀룰러, 세포이죠. 인텔리전스, 맞죠? 제대로 읽었죠? 인텔리전스, 네,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걸 합쳐보면은 타고난 세포의 지능. 세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지능이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좀 예를 가져왔어요. 뇌세포한테 스스로 우리가 뇌 움직여, 생각해.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심장도 내가 몇 번 뛰어야 돼요? 100번만 뛰어.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친 상처 같았을 때 우리 여기에다가 밴드 바르고 약 바르고 하시지만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릴 때는 사실 밴드 바르고 약 바르지 않아도 이틀 후만 되면은 멀쩡한 손을 볼 수 있었죠. 과거형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아직도 그렇죠. 이렇게 엄마 아파 했는데 금세 보면 괜찮아졌네?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세포는 똑똑해요. 그리고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잘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타고난 지능이 있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타고난 지능이 있어서 뭔가 누가 시키고 누가 해봐 어떻게 해봐라고 하지 않아도 잘 갖고 잘 냅두면 세포를 잘 냅두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영양제 먹으면 질병이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 사실 많이 보지 않나요 우리? 유산화 제품 드시면 질병이 나는 경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여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되게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왜냐? 이렇게 우리 세포는 스스로 좋아진다고 했죠. 내가 영양제를 먹어서 질병이 탁 약처럼 남는 게 아니라 영양성분, 세포가 필요한 영양성분을 충분히 넣어주면 내 세포가 나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다음 세포로 태어나면서 내가 심장이 안 좋았어. 그런데 심장 세포가 안 좋았어. 근데 영양성분을 잘 넣어줬어. 그랬더니 다음번에 세포는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잖아요.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좋은 세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고 질병이 낫다? 이렇게 영양제에 이꼴 질병 낫다 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해진 세포가 되었고 이 세포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질병도 없어질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콜을 할 수 없지만 중간 과정을 거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양제가 아니라 세포가 건강하니까 세포가 똑똑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세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영양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 먹는 음식과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뭐 먹고 오셨어요? 세포에 필요한 거 먹고 오셨나요? 네. 정말? 그래 오늘 아침에 그럴 수 있겠다. 뉴트리밀 영양제 드시고 오셨죠? 어제 밤은 그렇죠? 치킨 드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침은 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뉴트리밀 드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하루를 쭉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꼭 세포에 필요한 거, 좋은 것만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거리를 아무리 신경 써도 환경 오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로 인해서 내 세포가 내 스스로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포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게 인셀레토스 기술인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 미리 다 얘기해버렸네요. 여기 밑에 다 있는데 세포 스스로 갖고 있는 지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신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셀 시그널링, 이것이 인셀레토스 기술의 하나입니다. 인셀레토스 기술력을 제가 그 특징을 두 가지 설명해 줄 건데요. 한 가지는 잠깐만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빼먹을 수가 없네요. 인셀레토스 기술력을 저는 미국에서 보고 왔어요. 이 기술력을 미국의 유산화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유산화가 나를 창피해야겠다. 유산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회사가 아니구나 느꼈던 게 정말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이런 과학 기술력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회에 갔을 때 연구소에 있을 때 1년에 몇 번씩 학회를 가거든요. 학회 안 됐으면 이제 박사들이나 이런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다 영어로 얘기해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학회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었으니까 우리 유산화 컨벤션도 다 영어로 얘기하고 뒤에 이거 꽂고 있잖아요. 이게 자장가인지 해석인지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졸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가? 내가 지금 생활의 학회에 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로 그 안에서 인셀레토스 기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다 이제 유산화 컨벤션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셀레토스 기술력을 얘기하면서 너리셔, 프로텍트, 저 발음 진짜 구리죠. 리뉴라고 미국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영양, 보호, 리뉴가 뭐예요? 재생이죠. 리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양제를 먹고 리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생을 쓰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재생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활력으로 바꾼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 만나서 리뉴라고. 이런 이렇게 영양 보호 리뉴가 되는 기술력이 바로 인셀레토스 기술력이에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술력을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인성 항산화 물질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인셀레토스의 기술력입니다. 뭐냐면요, 이게요, 플레이가 안 되네. 다시 또 잠깐만요. 이게 영양제가 아니라 뭐지? 동영상인데 소리가 연결이 안 돼요. 아까 그래서 여기 앞에 좀 우리가 좀 그랬잖아요.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저희가 손을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글씨를 써놨어요. 플레이 소리 안 들려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흡수된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생체 에너지로 달아내는데 이때 5%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으면 제가 영상과 지금 똑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을 입으면 유전자 효소가 손상이 되고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체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포 내 효소를 작동시켜 활성산소를 작용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영상 보셨어요? 저 빨간색이 활성산소예요. 빨간색 지금 보면은 여기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여기가 핵인 거예요. 얘네들 막 공격했죠. 네, 보셨죠? 네,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그 안에서 활성산소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얘를 없애는 걸 보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내 효소.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 내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 우리 몸 진짜 똑똑하잖아요. 네, 세포 내에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킬 때 흡수된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5%의 활성산소.
공장에서 배기가스 나오듯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거기 나오는 배기가스 5%의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적당히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이게 세포 벽이에요. 세포를 공격하고 들어가서 균형을 냈죠. 미토콘드리아도 공격하고 아까 핵까지도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핵까지도 공격해서 제대로 우리 몸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포 내 효소를 작동한다. 이게 바로 내인성 안에서 만들어진 항산화 물질인 거죠. 네. 그래서 인텔리전스 기술력의 첫 번째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지게끔 많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왜 내인성 항산화가 중요한데 우리 지금 항산화 물질 많이 먹고 있는데 뭔 소리야 또 이게 내인성 항산화제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항산화 중요하다며 먹으려면 근데 왜 몸에서 또 만들어지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렇죠. 네. 뭐냐면 우리가 먹는 항산화 물질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 하나밖에 못 잡아요. 이렇게 봐요. 내인성 항산화제 하나는 하나의 프리레디칼 활성산소 하나만 공격해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서 만들어진 항산화 물질 효소는 100개 이상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서 먹어주는 항산화 물질보다 내 몸에서 항산화 물질을 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력인 거예요. 어떤 물질을, 어떤 성분을 넣어야지 내 몸에서 내인성 항산화 물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게 인텔리전스 기술인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걸 먹어야지 항산화제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을 어떤 추출물, 그 기술력을 말해줄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딱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내가 겉에서 밖에서 먹는 블루베리 하나 먹는 것보다 내 몸에서 만들어낸 항산화 물질을 더 100배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 그게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력인 거예요. 대단하죠? 네. 감사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천천히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당 100한 영양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도 항산화 물질 들어가 있는 제품 많아요. 그런데 인텔리전스 기술력 들어가 있는 제품은 없어요. 왜? 온리 바이 유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영양제, 어떤 기술력으로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몇 분이에요? 시계가 지금 11시 10분. 어머나 그렇게 오래 했어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네, 두 번째 이렇게 기술력은 어떡하면 좋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서 몰랐네요. 미토파지예요. 미토파지. 뭐냐면은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두 번째예요. 이게 미토파지가 뭐냐면은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죠. 근데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 미토콘드리아, 에이징 미토콘드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뉴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파란색이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게 활성산소예요. 어때요? 젊은 아이는 정말 속상하다, 그렇죠? 젊은 아이는 에너지는 많이 내고 활성산소는 조금 내뿜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아이는 이렇게 활성산소는 엄청 내뿜고 에너지는 어쩜 좋아? 우리 세포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생기면 좋겠죠. 우리 세포 안에 그쵸? 그럼 좋겠죠. 네, 그렇겠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걸 없애고 분해시키는 것이 바로 미토파지예요. 미토파지. 그래서 미토파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텔리전스 기술력의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너무 획기적이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또 미리 얘기했네요. 그래서 노화한테 우리 세포 안에는 300개에서 3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활성산소가 많이 내뿜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빨리빨리 이렇게 많아지면 세포는 결국 활성산소의 손상으로 인해서 죽어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는 사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늙은 아까 안타까웠던 그 미토콘드리아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없애냐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봐요. 그 갈색 이게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마음으로 감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래도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오래된 미토콘드리아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를 새 미토콘드리아한테 줘요.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그래서 얘가 이제 분해되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죠? 분할 아니 뭐지? 복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대박이죠? 이렇다니까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 되게끔 하는 게 인셀에서 기술이라는 거죠. 대박이죠. 버리지 않아.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양 성분도 또 빼와가지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늙은 미토콘드리아 없애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하는 게 바로 인셀레저스 기술력이다. 대박이죠? 와. 네, 제가 만든 건 아닌데만 참고로. 네, 그래서 세포가 젊어진 영양제 먹자라고 파트너들한테 소비자에게 얘기해 준대요. 어렵죠. 이렇게 다 얘기 전달하기 어렵지만 리더님들이 저는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술력을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죠.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데 리더님들 알잖아. 말을 못해도 나는 알잖아. 말을 못하겠어. 나 그죠? 너무 좋다. 알았죠? 그 느낌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아시겠죠? 네. 여기에 제가 텔로미어의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텔로미어가 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영양이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 텔로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게 뭐냐라고 이게 질문이 많이 와서 리더님들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은 쌍둥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너무 다르죠. 너무 차이 나죠. 그런데 이 차이 난 걸 봤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달라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쌍둥이여서 유전적으로는 똑같아요. 유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봤더니 텔로미어의 길이가 아까 차이가 나죠? 그죠? 텔로미어는 뭐냐면은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이 반짝반짝 이렇게 염색체거든요. 이렇게 X로 이렇게 보이는 염색체인데 요게 끝에 있는 요게 반짝반짝 하는 게 텔로미어고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아까 세포가 분열한다고 이제 두 개로 분열할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이건 이제 외우시겠죠? 이거 건져가세요 하나. 제 강의에서 껴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 안에 DN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DNA를 복제를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세포 분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분열을 할 때 이 염색체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복제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끝에는 풀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끈의 마감 처리처럼 끝에 유전자의 염색체 마감에 끝에 딱 간단한 이렇게 T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염색체가 잘 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가 다 마모되면 여기가 풀려가서 없어져 버리면은 신발끈이 풀린 것처럼 그러면 끝에가 똑같이 복제될 수 없겠죠.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너무 똑똑한 게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세포 분열을 정지해버려요. 똑똑하죠. 네. 이게 텔로미어가 없어져서 이상하게 세포가 만들어지느니 나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세포 사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지해버리면 노화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수명과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걸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또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럼 텔로미어 길이를 어떻게 길게 할 건지 막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300살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도 거기에 막 몰두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 참 똑똑하죠? 텔로머레이즈라는 걸 또 발견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텔로미어를 닳지 않게 하는 효소인 거예요. 효소. 텔로미어를 길게 하고 텔로미어를 닳아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효소인 거예요. 이걸 또 발견해냈다 이 사람이 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막 먹으면 되나? 그러면은 막 몸에다 막 넣으면 오래 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했겠죠. 그 쥐한테 해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쥐부터 하잖아요. 사람 말고 쥐한테 했더니 쥐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젊어지고 막. 그런데 좋아지는데 모두 그러면 안 죽을까요? 우리 몸 안에. 바로 암세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텔로머레이즈를 넣은 영양제도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계속해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성분을 아주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넣어주는 성분들은 이렇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양제 먹고 싶지 약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왜요? 화학적이고 약은 그쵸? 이런 기전에서 들어가서 탁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양제는 아까 지금 설명한 것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포에서 저절로 지가 좋아지게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영양제. 이런 텔로머레이즈라든지 약이라든지는 뭔가 이게 기전에 작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약도 알잖아요. 효과는 한 줄이지만 부작용은 한 장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텔로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텔로머의 길은 다르고 이것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거기서 중요한 건 산화 스트레스, 아까 말했죠. 세포를 죽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인성 항산화 물질을 그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 또 늙은 미토콘드리아를 빨리빨리 죽여가지고 새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서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장전된 총알이지만 그거를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내가 어떤 환경으로 어떤 거에 습관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먹는 거에 제품 이렇게 얘기하나 어떤 거를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내 환경은 달라지고 나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 이 기술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이 들어간 것이 바로 헬스팩, 세센셜즈, 헤파시, 프로글루카민, 글루코사민입니다. 대단하죠? 네, 리더님들이 먹고 있는 거 이거예요. 저희 성분들을 보시면요, 이런 거 있어요. 헤파시를 보면은 실리마린이 1000mg 이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막 넣는 회사들도 찾아보지 나왔지만 1000mg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때려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헤파실보다 얘가 실리마린 함량이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아까 텔로머레이즈를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산화 제품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찾아보면은 그 성분 어떤 단일 성분을 막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어요. 비타민 B군을 많이 넣었어요. 그건 많이 써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헤파실리마린 하나를 막 넣어놓은 게 아니라 얘는 적당히 넣어놔요. 그런데 얘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녹차 추출물,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이런 거를 같이 넣는 거예요. 하나 더 까먹었어요. 4개인데 4개예요. 4개를 같이 넣었어요. 슬리마린과.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냐면요, 슬리마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유산화 회사의 기술력이라든 유산화 회사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네, 막 어떤 성분을 때려 넣어가지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적당한 양을 넣고 얘를 내 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출물을 넣어서 얘가 내 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성분들을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기술력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유산화 제품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제품 공부, 그쵸? 근데 이거 이스라엘에서 기술 딱 나오고 이제는 과학자들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품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요. 옛날 제품 많이 알아요. 신제품 1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유산화 기술력 두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네, 인텔리전스와 이제 동등하게 가는 계열인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계열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의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겠죠? 뭐냐면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유익균 이걸 모두 통틀어서 프리바이오틱, 뭐 하여튼 장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왜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국가 과학 프로젝트로 4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미국에서 나라 차원에서 오바마가 우리 이거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유산화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유산화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잘 말하셨잖아요. 제가 유선화를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유선화가 나를 창피할 일이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유선화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니까요, 같이. 네. 그런 과학자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제품과 회사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어렵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여기 보시면 초기 비만, 당뇨, 대사 관련 질환들을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각종 염증, 면역질환, 정신질환까지도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혁신적인 과학 치료 기술로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뭐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기술력,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해가지고 당뇨라든지 구강질환, 간염 같은 것들을 나아질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낼 거고요. 세 번째는 장내 바이러스를 잘 조사해서 내가 어떤 질환에 걸릴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진행된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거 2017년도에 진행됐거든요. 지금 꽤 지났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정관장, LG생활건강, CJ, 아모레퍼시픽,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한국콜마 연세대 연구팀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유전체 지도를 구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로 그 아까 연구와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더 앞서서 5번마 시대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미 만들어냈죠. 이게 뭐냐면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 홍보대사처럼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인데 또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어차피 영어예요. 영어라서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보시면 뭐냐면은 장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장과 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앞에 앞서서 뇌질환이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장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장뇌 축이라는 게 사실은 있대, 우리 몸에.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 성분들이나 물질들이 뇌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까지 다 돌고 있다. 그래서 내 장에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뇌까지, 내 몸 모두 전체에 피를 통해서 다 돌고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PT를 넘기지 않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러죠. 나 똥 잘 싸. 유산균 필요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변비 없어. 괜찮아. 하이바지 안 먹어도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똥 잘 싸려고 유산균이랑 하이바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똥이라고 해서. 네. 그 얘기예요. 이거 ERC 얘기가 그 얘기. 보세요. 영상 한번 보세요. 들리진 않지만 이게 도는 게 보여요. 이게 장이에요, 장.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머리랑 다, 혈관 다, 온몸에 다 퍼지죠. 여기까지 갔다 다시 다시 혈관을 통해서 다 몸에 다 전신에 다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PT 뒤에 있는데 꼭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얘기했지 아까? 그래서 꼭 이런 성분들을 그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백악관 기술국가 공동 연구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제품 대충 만들어내는 거죠. 절대 아니죠. 이 중에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하나만 보고 갈게요. 몇 시예요? 11시 16분? 26분. 26분? 네, 괜찮네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맞죠? 거의 다 온 거 맞죠? 네. 프로바이오틱이 뭐냐면요. 프로는 뭐뭐를 위하여, 바이오틱,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어원이에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생명을 위하는 것인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데 안티바이오틱스 저항하는 것, 생명. 항생제는 생명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다 같이 죽이죠. 네, 균을 다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장에 좋은 균도 살고 나쁜 균도 사는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항생제 먹으면 설사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아니요.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옛날에 먹일 때 진짜 항생제 먹일 때 좀 괜찮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유산균을 같이 처방해줬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좀 좋은 데 가면 그래요. 의사가 좀 생각이 있는 데 가면은 좋은 유산균 처방해줬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설사를 하더라도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좋은 균은 또 장에 사니까 설사를 멈출 수도 있고 하더라도 나쁜 균은 빠져나가고 좋은 균도 생착하게 살 수 있도록 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꼭 처방해줘서 먹였다. 그래서 만약에 처방해주지 않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따로 먹여야겠죠. 네, 꼭 먹여야 합니다. 장 환경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TV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500여 편의 이상의 논문들이 어머나 갑자기 왜 이래 얘? 어떡해요? 균이 전 세계 500여 편의 논문으로 임상 시험이 나와 있다. 효능 효과가 검증되어 있다라고 이제는 우리 사업하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매스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유산균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 거 딱 두 가지 LGG, BB12 들어있죠.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스. 그죠? 근데 이게 그때 유산균이 처음 나왔을 때 한참 전 예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 타사 제품은 유산균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8가지, 7가지, 9가지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우리 제품은 딱 2가지 BB12, LGG만 들어있어요. 타사에서 뭐라 그러면은 야 2개밖에 안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전 세계 500여 편의 이상의 논문들에서 실험한 건 뭐냐면 뭐냐면 LGG와 BB12랑 또 다른 거 하나 또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세 가지 균을 가지고 얘 넣어놓고 연구하고 A, C 넣고 연구하고 B, D 넣고 연구한 논문만 500개 있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어요? LGG에다가 잡다한균 넣어가지고 연구한 논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좋아. LGG랑 BB12 되게 좋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균을 넣었을 때 다른 균이 LGG 다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야? 얘들 다 살아있는 애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연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A, B, C 세 개 균, LGG, BB12 어쩌고저쩌고 하나 기억 안 나. 그 세 개가 가지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놓는다고, 무조건 많이 넣어놓는다고 이 아이들끼리 얘들 다 살아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쁜 균이 센 아이가 LGG 같은 좋은 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연구는 없기 때문에 꼭 LGG와 BB12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또 몇 마리 들어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유산화는 LGG 500억 마리, 50억 마리, 죄송해요. 50억 마리. 공부 안 할 티 나죠? BB12 50억 마리에서 딱 100억을 넣는 거예요. 딴 거는 LGG 10억, 5억, BB12 5억, 뭐 다른 거 바실러스 100억 뭐 이렇게 넣어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것들도 보시고 유산균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지 않아요? 멈췄어. 깜깜하네요. 네. 그래서 LGG균이 굉장히 중요한 균이에요. LGG. 면역인 LGG,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고 해요. LGG균을.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면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인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락토는 젖당을 발효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먼저 나왔네요. 젖당을 발효하는 뜻이에요. 바실러스는 막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을 보면 뭐냐면 락토바실러스 종의 애들은 다 이렇게 젖당을 발효하는 막대 모양의 균이에요. 근데 여기에 람노소스는 돌기가 많이 난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젖당을 발효하는 막대 모양인데 얘는 돌기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 돌기로 무슨 역할을 하냐? 네, 아니요. 그런데 이런 균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돌기가 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뭔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애들은 이렇게 그냥 얘가 락토바실러스 애고요. 그다음에 얘는 람노소스 균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장벽에 꽂혀 있어요. 얘는 장벽에 그냥 얹혀져 있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질균이나 콜레라균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넘어간 거가 이거예요. 바로 이질이나 콜레라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에 들어오면 며칠 동안 설사하잖아요. 그런 균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렇게 장벽에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균이 그만큼 중요하다. 얘가 이렇게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균으로 우리 장을 꽉 채우고 있으면 아까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람노소스 균으로 우리 장을 꽉 채워놓고 좋은 균을 꽉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냥 많아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균 많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1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까지 많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에 2포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하루 꼭 먹어야 되죠. 근데 유산화는 하루에 1포 또는 사실 이틀에 1포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처음에 나왔을 때 비싸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유산균을 전화했더니 요즘은 안 듣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비싸 14포밖에 안 들어있는데 3만 얼마야 비싸.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쫙 해드리고 나면 비싸지 않다고 해요. 그죠? 하루에 정 안 되면 하루에 이틀에 1포 먹어 그냥. 그래도 이거 100원짜리 들어있는 훨씬 낫잖아. 그냥 휩쓸려 똥쌀 때 휩쓸려 나가려고 너 지금 1,000원 주고 이상하게 먹는 거 아니잖아. 몇만 원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 먹을 거면 제대로 된 거 먹으라고 제가 이제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반말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거의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과학자들의 요런 글들 다 읽어보세요. 심심하실 때 아까 낙엽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면 이런 걸 읽어보세요. 이 박사님들이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걸 하셨는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평생을 걸고 논문을 쓰고 박사하고 그 분야만 박사들은 그것만 봐요. 그 분야만 깊게 공부하는 게 박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영양제가 바로 유산화 제품인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여기에 영양과학 바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산화의 개별 성분의 효능은 영양 섭취 기준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닌 만성적인 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양 섭취 기준을 임상 실험 및 전염병 연구에서 밝혀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좀 어려운데 이해는 가셨어요? 참 많이 되게 어렵게 전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영양 섭취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을 그런 것들 임상 실험이랑 전염병 연구를 밝혀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업화를 하시다 싶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더 많아요. 이거 몇 년 전 사진이네, 그죠?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과학 부서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 세미나에서 가신 분들을 들었을 텐데, 네. 네, 우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죠. 그죠?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인텔리전스 기술력,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이런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해가지고 직접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회사예요, 유산화는. 그런데 OEM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OEM 회사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레시피는 줘. 이 공장에다가 내가 비타민 A는 몇 그램, 비타민 C는 몇 그램 이렇게 넣어줘 라고 레시피를 주면 만들어주는 게 OEM. 근데 ODM이라는 게 또 있대요. ODM 뭐냐면요, 그냥 공장에다가 마음대로 만들어줘. 내 이름만 붙여줘. 이영주 거라고. 이건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OEM도 아닌 ODM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종땡땡 몰라. 또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멍땡땡, 싸대, 약국에서 판대, 좋대, 누가 먹으니까 어떻대 라는 제품 드시겠어요? ODM
마음대로 만들어줘. 이름만 붙여줘.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 드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제품과 이런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님들의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유산화에 대해서 아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지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신규들 미팅하면 그래요. 제가 이런 설명 막 해도 그래요. 블로그 기사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오늘 기사 떴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블로그 쓰신 분이 더 전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평생을 바치고 연구한 과학자가 더 아시겠어요? 그렇죠. 기사 쓴 기자가 더 영향에 대해서 알까요? 과학자가 알까요? 그 말 못해요, 대답. 네.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안내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오로 일하면 되겠죠. 네. 리더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리더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내 입으로 지금 넣고 있는 헬스팩이 내 입으로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이런 과학 기술력을 만들어줬구나. 정말 나는 창피한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지금 날 창피하게 창피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유산화가 여러분을 창피하지 않도록 여러분 크게 성장하시는 리더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